안녕하세요.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중에서 고용 관련된 장려금 지원금 제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용 유지라든지 고용 안정 부분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장려금 지원금 제도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 고용 관련된 부분,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전체 30여 가지가 되는 장려금 지원금 제도 일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자분들은 아마도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지침서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파일이 지금 그 문서인데요. 1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또 표현이라든지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게 되면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더군다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우시고 또 요 문서 외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서 안내서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업장에 어떤 지원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요건이 뭔지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한도는 얼마인지 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사업장이 어느 정도 어떤 지원금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하실 수 있도록 대략적인 요건과 혜택 이 정도만 일단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요건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 싶으시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표는 방금 함께 봤던 정부 지침을 요약한 목록으로 요약한 부분이고요. 정부 지침에 나오지 않는 다른 지침이나 안내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도 함께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고용 창출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고용 안정 협약 지원금까지 총 24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 유지 장려금 요 세 가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들 신청하시는 지원금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창출이라고 돼 있죠. 고용을 창출했다, 고용을 만들었다, 신규 고용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시고요. 특징적으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실 수 있어요.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것 그리고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고 사업 참여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서 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된다 이런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요 세 가지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100%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고요. 대신 요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 요건만 충족이 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건 심사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같이 살펴보시면 일자리 함께하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공모형과 요건 심사형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요거 같이 보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근로자당 일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국내 복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여기 신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고요. 적합직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적합직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고용이 되었을 때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사업 참여가 필요 없는 것 중에서 고용 촉진 장려금과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 특별자가 붙어 있으면 한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시적. 아마 금년 혹은 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취약계층이 있죠. 장애인이라든지 섬지역 거주자라든지 그런 이제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했을 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여기 특별자가 붙어 있는 건 보통 한시적이다, 끝나는 날에 정해져 있다. 사업의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기존에 이제 취약계층 외에 플러스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태에 직면을 해서 취약계층이 되었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 장려금의 범위를 확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죠. 여기 유지자의
유지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영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나 해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했을 때 고용을 유지한 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고, 또 무급 휴업 휴직을 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죠.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고용 안정 장려금, 요 부분은 요 안정이라는 의미가 직업 안정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이제 정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그때 이제 사업 신청이 필요한 부분은 정규직 전환하시는 때, 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하실 때, 이렇게 할 때는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심사가 필요 없는 요건만 갖춰지면 바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요 두 가지는 요건만 갖춰지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청년 장년 고용금 살펴보시면은요, 청년, 고령자 이렇게 대상이 둘이죠. 청년은 15세에서 34세, 고령자는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이렇게 대상이고요. 청년들의 채용공제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고요. 이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 고령자 중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있어요. 이 계속이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개는 정년 규정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좀 구별하시면 돼요. 정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는데 1년 이상 고령자가 근로를 하셨을 경우에 일정 비율이 있어요. 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금 지급하는 거고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 규정이 있는데 어떤 이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정년 규정을 폐지했을 때 대상이 되는 그런 지원금이에요. 나중에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은 그냥 종류가 많죠. 보통 이제 환경이니까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비 투자,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 근로자가 좀 더 마음 편하고 근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고령자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플러스 그 자체로도 회사에 여러 가지 설비 투자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이런 부분들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죠, 사업하시는데.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세 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도 굉장히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세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은 요즘에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죠.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요게 아주 최근에 이제 판교나 이런 IT 업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실 때, 그때 요 사업을 신청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정도의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고용안정협약지원금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2월이잖아요. 이번 달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요건이 되신다면은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렇게 24가지의 지원금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각각 지원금 제도의 모든 내용이 아니고요. 요건과 혜택, 요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요건을 통해서 각각의 제도들이 우리 사업장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요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논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발로 뛰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사업 운영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챙기지 못하셨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